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들 일단 주가에 대해서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는 네. 저는 한마디로 좀 한국어로 표현하자면은 시의성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매크로 환경이라고 좀 하겠죠. 네. 예.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최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사실 이제 경기 침체라는 내용 자체가 언론에서 쏟아지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경기 침체를 가지고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주가를 오르고 떨어진다는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건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가 샘플로 좀 예시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유동성 장이 펼쳐졌잖아요, 20년도에. 근데 이제 팬데믹이 딱 발생을 하고 이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갑작스레 경기 악화가 들어가서 이제 유동을 살리기 위해, 이제 경제에 대한 돈의 회전을 살리기 위해 이제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랑 이제 채권 매입을 진행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경기가 굉장히 살아났냐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어떤 돈을 푸는 구조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한 것 뿐이었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갖고 이제 시장이 계속 떨어지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최종금리예요. 결국은 적정금리에 대한 지금 수준 자체가 6.5%를 가리키고 있는데, 최종금리는 과연 여기랑 보합이 되냐, 이게 보합이 되고 이루어진다면은 증시는 저점이 나오겠죠. 최근에 CPI가 하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가 50bp에 대한 부분이 75bp죠. 50bp에서 75bp 사이가 내려가는 효과를 누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실업률이 낮게 나왔다라는 거는 적정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그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나왔다는 거는 실업률이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미국의 적정금리에 대한 수치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악재예요, 지금 환경에선. 여러분들이 시황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랑 이제 이거를 주가랑 연동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그걸 적응하는 사례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언론에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가랑 상관도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최종 금리가 결정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과잉 해석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요소가 돼요. 자, 제가 일단은 이거를 업데이트된 버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상단에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써 있고, 왼쪽에는 이제 X축, Y축이죠. Y축에 대한 부분은 실업률이 써 있죠. 실업률이. 여기 보세요. 실업률, 예,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들 여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상황, 시일성, 뭘 봐야 되나. 자, 물가는 당연히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 자체도 숫자가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적정금리에 대한 수준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치가 적정금리 여기가 내려갈수록 시장은 올라요. 그죠? 이번에 CPI 발표가 뜨고 내려가니까 적정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요, 매크로 환경에서 실업률이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적정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주가에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적정금리랑 최종금리에 대한 어떤 교합점을 찾는 단계죠, 여러분들. 아직은 최종금리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시사가 되잖아요. 근데 최종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준에서 발표는 아직 확답을 안 한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도 한 12월까지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현재. 이번에는 낮게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실업률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실업률이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낮게 나왔어요. 내려갔죠, 이 화살표대로. 그러면은 적정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는 악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실업률이랑 반대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떠오르실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흔히 논팜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매주 첫째 주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발표되는 논팜에 대한 고용 지표가 그러면은 높게 나온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회왕님, 고용이 좋으면은 지금 고용이 좋으면 시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고용이 좋으면 시장이 좋은 게 아닌가요? 아니, 고용이 좋으면은 경제는 좋겠지만은 여러분들 돈이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고, 그러면은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긴축에 대한 시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현 매크로만 딱 따지겠습니다. 자, 주식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물가 내려가야 되고, 실업률 올라가야 되고, 고용지표 내려가야 돼요. 쉽죠, 여러분들? 지금 매크로 환경은 이렇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가 내려가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지표 내려가고, 이렇게 나와야지 증시가 올라요. 자, 근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낮게 나왔습니다. 악재죠. 악재입니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왔다는 건 실업률에 대한 부분이 낮게 나왔다는 거고, 그럼 최종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의 악재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잠깐 달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달러 얘기를.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제일 많겠죠. 예. 저는 일단은 지금 차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라는 좀 표현을 할게요. 매우라는. 제가 오늘 이제 무료 톡방에 달러가 이제 조정 반등이 들어갈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왔거든요. 하고 왔어요. 오늘 증시에 대한 하락 마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관도가 긴축이란 시그널에 다 뭉쳐져 있으니까 최종 금리가 이제 모든 통화라 이제 증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성으로 다 고집을 해요. 만약에 달러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증시가 하락하겠죠. 예, 그리고 엔화 유로도 하락하겠죠. 이런 현상 자체가 긴축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시황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최근에 CPI 발표하고 우리가 하락에 대한 강한 며칠간의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쭉쭉쭉쭉 내려오진 않아요. 지금 상황이. 냉정하게 평가를 드릴게요. 지금 최종 금리가 결정됐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슈에서도 최종 금리 5에서 5.25%다라고 발표가 발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겠죠. 예.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의 어떤 은행 절반 이상이 미국의 최종 금리가 5에서 5.25%를 반영했다. 5에서 5.25%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도. 근데 제가 이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한국은행의 그 이창용 총재죠. 예, 이창용 총재 그분을 되게 높이 평가를 해요, 사실.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사실. 정말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분인데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정말 세계 시장의 흐름도에 잘 따른다. 문제가 안 되게끔 이런 평가를 항상 내리거든요. 정말 냉철하게 잘 하고 있다, 대처를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5에서 5.25%를 가리킨다는 거는 이제 한국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3.75%로 좀 설정을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거는 일단 가능성인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그러면은 5에서 5.25%를 가리킨다는 건 사실상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장 반영이 5에서 5.25%까지는 모든 차트에 다 반영이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떤 고점 베이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선물 차트 지수로 US 인덱스가 이제 114.745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방에 대한 어떤 추세는 아닙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자, 하방의 추세는 아니에요. 추세는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CPI 발표되고 강하게 드러났지만은 추세보다는 변동성을 그릴 박스 P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시사가 돼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고점을 이루지 못하는. 저는 이게 더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세는 오히려 최근에 CPI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세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조정이.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일단 미증시 방향성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선택이 중요하겠죠. 지금 어떤 투자랑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예.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좀 판단한 다음 그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스닥 보면서 좀 이따 차트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